50의 지혜. 주변에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데 저는 반대되는 성격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상대의 말에 반응해주거나 대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 생각만큼 잘 못 지내는 것 같고 제가 부족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만났다가 10년 지기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죽고 못 살았는데 3일 만에 원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옛부터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40년 넘게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은 하루 만에 나갔나 혹은 뭘 잘했길래 저 사람은 40년이나 같이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밭에 콩을 뿌렸는데 콩이 다 자라지는 않고 어떤 콩은 싹이 트고 어떤 콩은 죽기도 합니다. 그것은 콩의 잘못이 아니고 토양의 문제이니 개인이 가진 요소를 인이라 하고 환경이 주는 요소를 연이라 하여 인과 연이 만나야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건 자격지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대답을 잘못했다, 반응을 잘못했다 이런 것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긴장이 되어 고민입니다. 이런 성격을 극복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러 모임에도 참여를 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에 늘 정신이 없고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말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면 처음에는 잘 웃고 즐겁고 활기차게 하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용하고 혼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제가 불편하고 대하기 어렵다 하고 그러면 저는 또 상처받고 속상해집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긴장한다는 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 정도 노력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 더 노력하지는 마세요.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말이든 꼭 해야 하고 분위기 즐겁게 만들어야 하고 웃겨야 하고 좌중을 장악해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욕심입니다. 자기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부러우면 연습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딴 사람들 말하고 싶을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떽떽거려서 주변 사람한테 입 다물라는 소리 듣는 사람보다는 조용한 사람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먹을래? 그래도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묻는 사람이 속이 탑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대답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음식 나오고 나서 한 그릇 모자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는 의사 표시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는 말에 대답만 빨리 해줘도 답답하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망설이면 망설이고 있다 정도라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장례식장 가서 처음에는 안 울고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데서 울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남들 울 때 안 울고 있으니 냉정하다 하고, 남들 안 울 때 울면 연기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고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눈물이 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슬퍼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소통이 금방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라 하고 이 정도 소통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냥 대답만 잘한다고 되는 걸까요? 따돌림 당한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릴 때 좀 그랬다고 아직도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것을 유아적 사고라고 합니다. 옛날에 입은 상처를 꼭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약간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도 어릴 적 상처가 남아있구나 하면서 두 가지 좋은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래비 심정은 호래비만 안다 하듯이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애들을 돌볼 때 따돌림 당한 애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극복하는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돌림 당한 것이 안 당해본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고생을 해서 상처가 되면 세상을 외면하게 되지만 고생을 해서 경험이 되면 그것이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할 때 대답만 잘하면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한국인은 10명 남짓이고 대부분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라 언어 장벽을 많이 느낄 때 한국인 선배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다 생각한 선배가 조언해준 대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최종 회의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틀렸다고 구박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2년 가까이 사이좋게 지냈고 선배님이라고 모셨는데 갑자기 배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선배가 의도하고 일부러 그랬다 생각이 들겠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모함하고 배신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넓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틀어짐이 생긴다 하면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확증 없이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쳐내는 것은 계속 재산을 잃어가는 것이므로 경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계속 살게 되면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의심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의 손실이 2개, 3개로 계속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물어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평소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선배한테 물어본 것을 다른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이중으로 체크해보면 그 선배가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부러 그랬다 밝혀져도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내가 손해본 것을
나중에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기피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다. 내가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남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선배에게 2년 동안 도움을 받았으니 손해 한 번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이란 원래 수행하는 것도 아니니 경쟁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